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의 현실은 매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의 심각한 상황 폭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 방송인 이유미가 탈북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납치, 인신매매, 하반신 마비, 추락사고 20대에 4가지를 다 겪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이 약인지라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힘들었다. 10전 11기로 11번째 만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다. 아버지가 보위부 간첩으로 끌려가 돌아가셨다. 이듬해에 집을 빼앗겼습니다. 반역자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로라고 털어놨다. 이어 20대 나이에 아버지가 없는데 살아남아야 하니까 가장 역할을 했다. 장사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져 6개월 동안 하반신 마비가 왔다. 머릿속에서는 다리가 움직이는데 다리가 전혀 내 다리 같지 않았다. 스스로 치료하면서 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여성은 중국으로 가면 밥은 먹고 살더라는 얘기를 듣고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때는 이미 북한 여성이 너무 많이 넘어가다 보니 국경 지역에는 잠복하는 중국인이 있었다. 북한 여자들이 넘어오면 확 잡아가서 인신매매로 팔아 넘긴다. 납치도 당했었는데 운이 좋게 팔려가는 과정에 조선족을 만나서 경찰에 신고 달라고 해서 북송돼 봤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집이 23세 때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노동단련대 6개월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혔다. 육체적인 건 일을 하면 되는데 정신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너희는 사상이 변질돼서 중국으로 넘어간 거다. 밤에 재우지 않고 강제로 혁명사상을 공부시킨다. 못하면 구타가 시작된다. 매라는 매는 다 맞아서 피 터지고 여기저기 찢어졌다. 마지막에 발로 저를 찼는데 갈비 쪽을 맞았다. 악 하는 순간 정신 차려보니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미는 눈을 떴는데 자물쇠를 지키던 그 사람이 몽유병이 있었는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더라. 직접 제 눈으로 경험했다. 함정을 파는 건가 그 생각을 했다. 목숨 걸고 가서 관계자 얼굴에 대고 손짓했으나 반응이 없더라며 친구를 데리고 도망 나왔다. 한밤중이어서 길도 모르는 산골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예 모르니까 같은 자리를 계속 돌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중국까지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인신매매였다. 북송당하느니 팔려가자고 선택했다. 이 길밖에 살 길이 없었다. 찾아가서 어디다 팔아도 좋으니까 팔라며 있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살고 싶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고맙지 않겠나. 그 친구랑 가다가 도망치자고 계획했다. 팔려가는 길에 도망치는 걸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11번째 만에 탈북에 성공한 이유미는 2006년 12월 30일에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참사는 인터뷰에서 올 초 한국 쿠바 수교에 대해 김정은은 큰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쿠바는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라는 상징성 때문에 김정은이 특히 중시했다고 했다. 리 전 참사는 인터뷰에서 이 자리를 빌려 김정은이나 북한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 지도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핵미사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어느 날은 중국에 붙었다가 또 어느 날은 러시아에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체제를 하루살이 임시방편으로 유지하지 말고 차라리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투명하게 모든 걸 열어놓는 쿠바의 길을 가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많은 탈북민이 탈북 동기로 자녀를 둔다. 외교관 자녀들은 해외에서 생활총화나 학습에 참여하긴 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현지 아이들처럼 생활한다. 발언이나 옷차림을 조심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북한에 있을 때처럼 행사나 무보수 노동에 동원되는 스트레스가 없으니 애들이 쑥쑥 큰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을 다시 북한에서 살게 하는 게 부모로서 할 일인가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쑥쑥 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신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해외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평양으로 돌아와 학교에 입학시키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있다. 북한에서만 살던 동급생 아이들보다 키가 5cm에서 10cm 정도 크고 피부 때깔도 다르다. 북한에서는 먹기 어려운 고기 우유 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외국에서 많이 섭취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쿠바는 북한과 어떻게 다른가? 쿠바는 북한 같은 독재 국가는 아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 등을 존중하는 국제관계의 표본 같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바에서 생각을 달리하거나 정부를 비난했다고 해서 처벌받던 시기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쿠바가 수년간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선출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때부터 한국 외에 다른 곳을 선택지로 고려해 본 적이 없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한 민족이 사는 곳 아닌가. 이 믿음은 쿠바를 떠난 후 도착한 제3국에서 나의 탈출에 도움을 주신 한국 대사님을 만난 순간 확신으로 굳어졌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게 단순한 말 같은데 진짜 사람 마음을 울컥하게 만든다. 북한과 해외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탈북이라는 거대한 모험을 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절실히 느낀다. 동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크고 늘 그립다.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 그 저주 같은 암흑의 땅을 버리고 밝은 세상으로 나올 용기를 냈으면 한다. 최근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고위급 외교관이 아내와 자녀까지 데리고 국내에 들어온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죠.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잇따른 탈북에 북한이 중국의 북한 대사관 지하에 감옥시설을 만들어 자국 외교관들을 가둬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트층 탈북이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법 위반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입니다. 최근 북한이 북한 대사관 내부에 감옥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MBN의 북한 대사관 지하에 본국 송환을 앞둔 외교관 등을 수용하는 곳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내 외교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근무하던 해외 인력 등도 수용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일규 참사 등 북한 외교관 탈북이 잇따르자 긴밀한 대응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이는데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엘리트층이자 외화벌이 중요 창구인 고위급 외교관의 연쇄 탈북에도 북한 매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위급 외교관 탈북이 알려지게 되면 내부 동요가 매우 심하죠.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내부 단속에 나서면 추가 탈북을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해 엘리트층 탈북은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10명 안팎에 달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에도 엘리트층 이탈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